계집애가 전쟁 놀이하러 왔나 보네. 전방 부대를 방문한 여군 지휘관을 향해 한 사단장이 뱉은 조롱 섞인 첫마디였습니다. 그날 밤 험준한 설산에서 야간 훈련을 참관하던 그녀는 의문의 사고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군 수뇌부는 서둘러 단순 실종으로 사건을 덮으려 했고 그녀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자들은 이제 모든 비밀이 눈 속에 파묻혔다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승전고를 울리려던 그들의 밀실에 끊겼던 전술 통신망이 갑자기 살아나며 정체 모를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죽음이 지배하던 차가운 설산에서 도대체 누가 어떤 방식으로 돌아온 것일까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어둠 속에서 포식자로 변해버린 한 군인의 치밀하고도 잔혹한 참교육이 지금 막 시작됩니다. 새벽 4시의 공기는 마치 날카로운 얼음 조각을 들이마시는 것처럼 서늘했죠. 강원도 깊은 산세에서 불어오는 겨울바람은 육군본부 관사의 창문을 사정없이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강설의 소장의 아침은 어김없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설이는 침대 옆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규칙적으로 숨을 내쉬며 푸시업을 이어갔어요. 그녀의 등 근육은 움직일 때마다 마치 단단한 강철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것처럼 꿈틀거렸습니다. 특전사 707 특임대 시절부터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그녀만의 신성한 의식이었죠. 98, 99, 100. 가볍게 몸을 일으킨 강설이의 이마에는 얇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강설이는 짧게 다듬은 머리카락 아래로 서리발 같은 눈빛을 빛내고 있었어요. 42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탄탄한 몸과 날렵한 턱선은 그녀가 살아온 세월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강설이는 화장대 대신 전술 테이블 위에 놓인 베레모를 집어들었습니다. 육군 최연소 여성 소장이라는 화려한 명성 뒤에는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며 몸에 새긴 흉터들이 훈장처럼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관사 밖으로 나온 강설이는 연병장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영하 20도까지 떨어진 강추위도 그녀의 폐부를 적시는 뜨거운 열기를 막지는 못했죠. 달리는 내내 강설이의 머릿속은 오늘 방문할 전방 백호 사단의 정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근 그 부대는 정군에서 사고율은 가장 높고 훈련 성적은 바닥을 치고 있었거든요. 명문가 출신이라는 배경과 정치권의 줄을 잡고 승승장구해온 남궁철 소장이 지휘봉을 잡은 뒤부터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강설이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녀에게 군대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성역이었고 그 성역을 더럽히는 자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존재였으니까요.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방울이 눈가에서 금방 얼어붙었지만 강설이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예감한 포식자의 질주와도 같았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집무실로 들어온 강설이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그녀의 오른팔이자 생사를 함께해온 최대위였습니다. 최대위는 굳은 표정으로 서류한 뭉치를 내밀었죠. 백호사단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올라온 비공식 제보들이었습니다. 남궁철 사단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게 썩어 있었습니다. 유류 횡령과 부식 예산 전용은 기본이었고 결정적으로 험준한 산악 보급창 인근에 VIP들을 위한 사설 도박장까지 운영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었죠. 강설이는 서류를 넘길 때마다 미간을 깊게 찌푸렸습니다. 남궁철은 부하들을 거느리는 지휘관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왕국에서 하인들을 부리는 폭군처럼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최대위는 우려 섞인 목소리로 조언했습니다. 남궁철의 배후에는
여당 국방위 실세인 최익현 의원이 버티고 있으니 이번 방문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놈들이 어떤 덫을 놓을지 모른다는 경고였습니다. 강설이는 창밖의 설산을 조용히 응시하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그녀의 이성을 더욱 맑게 깨웠죠. 강설이는 과거 자신을 음해했던 상관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녀는 감정적으로 날뛰지 않았습니다. 적이 가장 자신만만해하던 그 순간에 모든 비리를 세상 밖으로 끌어올려 단숨에 숨통을 끊어버렸죠. 최대위, 복수는 뜨거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차가운 이성으로, 적이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치밀하게 목을 죄어야 하는 법이죠. 강설이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담담해서 듣는 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한기만이 감돌았죠. 강원도 화천의 험준한 산악지대에 위치한 백호사단 야전 훈련장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칼바람이 텐트 천을 사정없이 때리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강설의 소장의 지프차가 연병장에 들어섰을 때 그곳의 풍경은 참으로 기괴했습니다. 병사들은 추위 속에서 덜덜 떨며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패딩 조끼를 걸친 남자가 거만하게 앉아 있었거든요. 바로 사단장 남궁철이었습니다. 남궁철은 강설이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커피를 홀짝이며 힐끗 쳐다볼 뿐이었죠. 어이쿠, 우리 육군의 꽃, 강 소장님 아니신가? 이 험한 전방까지 계집애가 전쟁 놀이하러 오느라 고생이 많네. 남궁철의 옆에 서 있던 참모들이 키득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강설이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남궁철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남궁철은 코웃음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큰 키를 이용해 위압적으로 다가와 강설이에게 속삭였죠. 여기가 어디인 줄 아느냐며 내 부대에서는 내 말이 곧 법이라고 말입니다. 그러고는 강설이의 어깨를 툭 치며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설이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남궁철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버린 것이었죠. 악, 이거 안 놔. 남궁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강설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계급장을 고스톱 쳐서 딴 것이냐며 사령관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대지 말라고 경고했죠. 참모들이 당황해 달려들려 하자 강설이는 그들을 서슬퍼렇게 쏘아보았습니다. 그 기세에 눌려 장정들이 일순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강설이는 남궁철의 손을 내던지듯 놓아주며 지금부터 이 부대의 모든 훈련 상황을 직접 점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강설이는 남궁철의 안내를 거부하고 직접 부대 곳곳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마주한 실상은 그야말로 처참했죠. 영하의 강추위 속에서도 병사들의 장갑은 구멍이 나 있었고 방 하나는 밑창이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식당을 급습했을 때 식판 위에 놓인 건 멀건 국물과 말라비틀어진 김치가 전부였어요. 강설이는 급양관을 추궁했지만 그는 남궁철의 눈치만 보며 식은땀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강설이의 예리한 눈에 식당 뒤편으로 빠져나가는 민간 식자재 트럭들이 포착되었습니다. 트럭에는 군남용 최고급 육류 박스들이 가득 실려 있었죠. 강설이는 즉시 최대위에게 차량 번호를 기록하고 보급 기록과 대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남궁철은 뒤늦게 나타나 뻔뻔하게 대꾸했죠. 요즘 군대에 예산이 부족한 걸 모르느냐며 군인은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남궁철 사단장, 자네가 말하는 그 헝그리 정신이 병사들의 피땀을 짜내 자네 배를 불리는 거라면 그건 범죄일 뿐이에요. 강설이는 전술 태블릿에 남궁철의 비리 정황을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궁철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자신의 왕국을 위협하는 이 여자를 절대로 살려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한 것이었죠.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강설이에게 제안했습니다. 오늘 밤에 있을 야간 산악 도하 훈련도 직접 보러 오라고 말이죠.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줄 테니 말입니다. 그것은 독사가 먹잇감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사단본부 텐트 안에서 최대위가 다급하게 강설이에게 보고했습니다. 남궁철이 야간 훈련 중에 사고를 위장해 사령관을 제거하려 한다는 첩보였습니다. 실제로 전술통신망의 신호가 자꾸 끊기며 외부와의 연결이 불안정해지고 있었습니다. 강설이는 텐트 밖으로 보이는 검은 산맥을 가만히 응시했죠. 폭풍 전야의 정적이 부대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떠나면 놈은 증거를 인멸할 테고 나는 겁쟁이 사령관이 되어 돌아가게 되겠죠. 강설이는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707 시절부터 사용하던 단검이 굳게 쥐어져 있었죠. 적이 자신을 사지로 유인한다면 그 사지에서 적의 심장을 낚아채겠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었습니다. 강설이는 오히려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남궁철이 조작한 전술 지도를 펴들었죠. 좌표 7-4 구역. 그곳은 눈사태 위험지대이자 통신이 불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남궁철은 그곳을 훈련 거점이라고 속이며 강설이를 유인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강설이는 전술 조끼를 꽉 조여매고 텐트를 나섰습니다. 그녀의 뒤로 최대위와 소수의 정예 요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죠.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고 설산의 밤은 서서히 피냄새를 머금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1시 설산의 눈보라는 살점을 떼어낼 듯 거셌습니다. 강설의 소장과 대원들은 남궁철이 안내한 좌표를 따라 가파른 능선을 오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변의 병사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강설이와 최대위 그리고 남궁철의 신복들이 보낸 안내병들 뿐이었죠. 강설이가 목표 지점까지 얼마나 남았느냐고 묻자 안내병은 대답 대신 눈 속으로 몸을 날려 사라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방에서 날카로운 총성과 함께 조명탄이 터졌습니다. 매복해 있던 자들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남궁철이 부대 밖에서 끌어들인 암살자들이었죠. 강설이는 단호하게 명령하며 권총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총구에서 불꽃이 튈 때마다 습격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적들의 수가 너무 많았고 능선 위쪽에서 불길한 진동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사태예요. 놈들이 폭약을 터뜨렸습니다. 남궁철은 완벽한 사고를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눈더미가 산사태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죠. 강설이는 밀려오는 눈더미를 피해 절벽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최대위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강설이의 몸은 이미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멀어져가는 찰나 강설이는 멀리 능선 위에서 망원경으로 자신을 지켜보며 비열하게 웃고 있는 남궁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강설이의 몸이 차가운 눈더미 속으로 완전히 파묻혔습니다. 설사는 다시 기괴한 정적에 휩싸였고 남궁철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가 강설의 소장의 전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지를 집어삼킬 듯한 눈보라가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오직 죽음 같은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강원도 설산의 천길 낭떠러지 아래 거대한 눈더미 속에 파묻힌 강설이의 의식은 가느다란 실금처럼 위태로웠어요. 전신의 뼈가 어긋난 듯한 통증이 몰려왔고 폐부는 마치 얼음 송곳을 들이민 것처럼 시렸습니다. 하지만 강설이를 깨운 것은 고통보다 더 강렬한 살이었습니다. 자신을 비웃으며
절벽 위에서 내려다보던 남궁철의 그 비열한 눈빛이 강설이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것이었죠. 여기서 죽을 수는 없어. 강설이는 707 특임대 시절 몸소 익혔던 극한의 생존수를 가동했습니다. 그녀는 눈 속에 갇힌 상태에서 조금씩 손가락 끝을 움직여 작은 공간을 확보하려고 애썼어요. 저체온증이 온몸을 갉아먹기 전 강설이는 품속에 단검을 꺼내 눈의 층을 깎아내며 필사적으로 산소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전술 장갑이 찢겨 손끝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 선혈은 차가운 설원 위에서 복수의 의지를 증명하는 낙인과도 같았죠. 같은 시각 절벽 위에서는 최대위가 미친 듯이 눈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최대위는 강설이가 결코 이렇게 허무하게 쓰러질 사람이 아니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강설이가 비상 연락망으로 미리 소집해 두었던 707 예비역 팀원들이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 사령관님, 제발 응답하십시오. 최대위의 절규가 산울림이 되어 돌아올 때쯤 눈더미 한복판에서 가느다란 손 하나가 불쑥 솟아올랐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그러나 결코 떨리지 않는 단호한 손이었죠. 대원들이 달려들어 눈을 치우자 창백한 안색의 강설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설이는 최대위의 부축을 거절하며 비틀거리는 몸을 스스로 일으켜 세웠어요. 최대위, 놈들은 내가 죽었다고 보고했겠지요? 예. 사령관님, 이미 본부에는 실종 후 전사 추정으로 보고가 올라갔을 겁니다. 강설이는 입가에 맺힌 피를 닦아내며 서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은 지켜보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정도로 냉혹했죠. 강설이와 팀원들은 인근의 낡은 산악 대피소에 임시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강설이는 어깨에 난 상처를 소독하고 다시 전술조끼를 걸쳤습니다. 그녀는 남궁철이 왜 이 험한 설상까지 자신을 유인해 죽이려 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파헤쳐야만 했어요. 단순히 성격이 나쁜 지휘관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놈에게는 목숨을 걸고 숨겨야 할 추악한 치부가 있었던 것이죠. 박중사, 남궁철의 전술 패드에서 추출한 좌표들 분석은 끝났습니까? 예, 사령관님.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남궁철이 작전 지도에서 교묘하게 누락시킨 구역이 하나 있더군요. 구봉산 8보 능선에 위치한 서류상으로는 폐기된 보급기지입니다. 겉으로는 사용 중지된 시설이지만 최근 1년간 그곳으로 들어간 전기 사용량과 유료 보급량이 엄청납니다. 강설이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벙커가 아닌 험준한 산악 깊숙이 숨겨진 비밀 기지. 그곳이 바로 남궁철의 왕국이자 가장 약한 아킬레스건이었던 셈이죠.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드론으로 은밀히 정찰한 결과 밤마다 고가의 수입차들이 검문소를 통과해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남궁철은 그곳을 사설 도박장과 유흥시설로 개조해서 최익현 의원 같은 정계 실세들을 접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지 지하에는 비리 자금의 흐름을 기록한 이중 장부와 디지털 서버가 보관되어 있었죠. 강설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병사들은 영화의 추위 속에서 굶주리고 있는데 그들의 피땀 섞인 보급품으로 놈들은 산속에서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군의 영혼을 통째로 팔아먹은 매국행위나 다름없었죠. 강설이는 대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남궁철이 조작했던 산악 지형도가 펼쳐져 있었죠. 작전명은 서리발입니다. 놈은 내가 죽었다고 믿고 내일 밤 최익현과 승전 파티를 열겠지요. 우리는 그들이 가장 방심한 순간 산악 보급기지를 기습 점령합니다. 사령관님, 기지 경비가 꽤 삼엄합니다. 남궁철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용역들이 깔려 있습니다. 최대위가 우려 섞인 말을 던졌지만 강설이는 단호했습니다. 정면 돌파는 하지 않습니다. 707의 방식대로 가야죠.
박중사는 기지의 위성통신망을 해킹해서 놈들의 모든 대화와 도박장 내부 영상을 국방부 전산망과 주요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연결할 준비를 하세요. 저는 직접 보급기지 중앙통제실로 침투해 남궁철의 이중 장부를 확보하겠습니다. 강설이는 작전의 핵심을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놈을 잡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전군과 온 국민이 남궁철의 추악한 민낯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강설이가 설계한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그녀는 지도 위에 남궁철의 이름이 적힌 자리에 단검을 깊숙이 내리꽂았죠. 남궁철, 네가 계집애라고 비웃던 내 손에 네 목숨줄이 달려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백호사단 연병장은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남궁철은 최고급 장교 정복을 차려입고 거만하게 단상 위에 섰죠.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오늘 아침 강설의 소장, 산악훈련 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이라는 보고서를 상부에 정식으로 제출했거든요. 이제 이 부대의 눈엣 가시는 사라졌고 그는 최익현의 힘을 빌려 별 하나를 더 달 준비만 하면 되었습니다. 전진, 장병 여러분, 어제 우리 군의 큰 별인 강 소장님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슬픔을 딛고 남궁철이 가식적인 연설을 이어가려던 찰나 사단 정문 쪽에서 육중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지프차 한 대가 연병장 한복판을 가로질러 단상 앞까지 무섭게 돌진해 왔어요. 거친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차문이 열렸습니다. 먼지 투성이가 된 전투복, 이마에 선명한 흉터, 그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 바로 강설이었습니다. 사단장, 연설이 꽤나 감동적이군요. 제가 죽은 줄 알고 미리 장례식이라도 준비한 모양이지요? 연병장에 모인 수천 명의 병사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궁철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버렸죠. 마이크를 잡은 그의 손이 눈에 띄게 덜덜 떨렸습니다. 강 소장, 자니가 어떻게? 강설이는 단상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남궁철의 손에서 마이크를 뺏어들었죠. 강설이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온 부대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현 시간부로 백호 사단장 남궁철 소장의 지휘권을 박탈합니다. 사유는 직무유기, 군수물자 횡령, 그리고 상관살인 미수 혐의입니다. 부관, 남궁철 소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세요. 이 계집애가 미쳤나? 어디서 감히 하극상이야? 헌병대, 뭐 하고 있어? 저 미친 여자를 당장 끌어내. 남궁철이 비명을 지르며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헌병대원들은 움직이지 않았죠. 그들은 이미 강설이가 미리 살포한 남궁철의 1차 비리 문건을 확인하고 동요하고 있었거든요. 강설이는 비웃듯 남궁철의 계급장을 손가락으로 툭 쳤습니다. 남궁철 사단장, 본인이 만든 그 왕국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지켜보세요. 하지만 남궁철 역시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냉정을 되찾고 품에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죠. 30분 뒤 사단 정문으로 검은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바로 육군본부 감찰단이었습니다. 강설희 소장, 당신을 무단 지휘권 찬탈 및 상관 모욕 혐의로 긴급 연행합니다. 감찰 대령이 강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최익현 의원이 벌써 손을 쓴 것이었죠. 언론에는 이미 강설의 소장이 여성 편향적인 지위에 불만을 품고 훈련 중 사고 책임을 사단장에게 전가하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가짜 뉴스가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령관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상부에서 사령관님의 직위를 해제하고 구금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최대위가 귓속말로 상황을 전했어요. 남궁철은 다시 기세등등해져 강설이의 면전에 대고 비웃었습니다. 강 소장, 네가 아무리 특수부대 출신이라도 정치는 못 이겨.
넌 이제 끝이야. 군복 벗고 감옥이나 가라고. 여자답게 집에서 살림이나 할 것이지. 건방지게 어디를 기어 올라와? 강설이는 감찰단에 의해 양팔이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강설이의 눈빛은 패배자의 것이 아니었어요. 강설이는 남궁철을 향해 아주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래요. 남궁철 사단장. 당신 말대로 정치는 제가 잘 모르지요. 하지만 사냥은 내가 당신보다 훨씬 잘합니다. 이제 제가가 당신을 사냥할 시간이에요. 감찰단 이송 차량에 태워지는 순간에도 강설이의 입가에는 싸늘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놈들이 자신을 가두려 할 때 가장 보안이 허술해지는 곳은 바로 남궁철의 비밀 보급기지라는 것을 강설이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감찰단 이송 차량이 험준한 산길을 따라 육군본부로 향하던 밤이었죠. 폭설이 다시 내리기 시작해 시야가 극도로 제한되었습니다. 차량 안에서 수갑을 찬 채 앉아있던 강설이가 갑자기 발작하듯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사고 때 다친 폐가. 감찰 대령이 당황해 강설이의 상태를 살피려 몸을 숙이는 찰나 강설이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결박된 수갑을 이용해 대령의 목을 단숨에 감아 누르고 동시에 발차기로 운전석의 경호원을 제압했습니다. 707 전설의 무력이 좁은 차 안에서 폭발한 것이었죠. 기익, 쾅!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강설이는 이미 최대위가 미리 설치해둔 특수장치로 수갑을 풀고 차 밖으로 탈출했어요. 어둠 속에서 대기하고 있던 팀원들이 전술 바이크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사령관님, 작전 지역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가시죠. 남궁철이 최익현과 승전 파티를 열고 있을 그 보급기지로요. 강설이는 전술 슈트를 입고 설산의 능선을 타고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하 30도의 강추위도 강설이의 심장에서 타오르는 증오를 식히지 못했죠. 강설이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기지 외곽의 열영상 감시 장비를 하나씩 무력화했습니다. 707 특임대장 시절 수십 번도 더했던 은밀 침투 작전이었죠. 새벽 2시 산악 보급기지 중앙통제실이었습니다. 남궁철은 최익현 의원과 대형 스크린을 통해 화상 통화를 하며 비싼 양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죠. 의원님, 걱정 마십시오. 강설이는 지금 감찰단에 끌려갔고 곧 군복을 벗게 될 겁니다. 이중 장부도 내일 아침에 다 소각할 예정입니다. 허허, 남궁 소장 수고했네. 다음 인사 때 내가 자네 별 하나는 확실히 책임지지. 그들이 추악한 거래를 확정짓는 순간 갑자기 조명이 꺼지고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위잉, 위잉. 뭐야? 정전인가? 남궁철이 당황해 소리칠 때 통제실의 육중한 철문이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날아갔습니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방독면을 쓴 검은 그림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죠. 바로 강설이었습니다. 남궁철, 축배를 들기엔 너무 이른 것 아닌가요? 네가 여기 어떻게? 강설이는 대답 대신 메인 컴퓨터에 보안 토큰을 꽂았습니다. 박중사, 지금입니다. 연결하세요. 그 순간 보급기지 내의 모든 모니터는 물론 전 부대의 대형 전광판과 국방부 홈페이지 메인 화면이 실시간 방송으로 바뀌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남궁철과 최익현이 비리를 모의하는 적나라한 모습과 함께 기지 지하에 쌓인 수백억 대의 이중 장부들이 고화질로 송출되기 시작했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우 여러분, 저는 육군 소장 강설이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은 우리 군의 수치를 씻어내는 과정입니다. 강설이의 목소리가 전국의 전파를 탔습니다. 화면 속 최익현 의원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화상 통화를 끊으려 했지만 이미 모든 데이터 전송 경로가 장악된 상태였죠. 남궁철은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계집애가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포식자가 되어 돌아왔음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남궁철, 이제 지옥에 갈 시간입니다. 강설이는 차갑게 읊조리며 남궁철의 가슴에 달린 훈장들을 가차없이 뜯어냈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가해자들의 완전한 파멸을 알리는 서막이었죠. 강원도 산악보급기지의 중앙통제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메인 스크린에 띄워진 실시간 방송 창 아래로는 전국에서 올라오는 수만 개의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죠. 군대의 수치다. 남궁철과 최익현을 즉각 처벌하라. 강설이 사령관을 지켜내자라는 민심의 함성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궁철은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조금 전까지 그를 감싸고 있던 사단장의 위엄과 명문가 자제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직 처참하게 부서진 자존심과 다가올 파멸에 대한 공포만이 남궁철의 전신을 지배하고 있었죠. 이건 조작된 거예요. 강설이 당신이 감히 이런 짓을 하고도 무사할 줄 압니까? 남궁철은 발악하며 책상 위에 놓인 무거운 크리스탈 재떨이를 집어 강설이를 향해 던졌습니다. 하지만 강설이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고 가볍게 손을 뻗어 날아오는 재떨이를 낚아챘죠. 그리고 그것을 남궁철의 발치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챙그랑. 남궁철, 당신이 믿고 있던 그 뒷배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당신의 이름부터 지우느라 정신이 없겠지요. 당신은 이제 이용 가치가 사라진, 썩어버린 꼴에 불과합니다. 그때 통제실 밖에서 육중한 군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설이가 미리 연락해 두었던 군, 검찰단과 육군본부 헌병 특임 대원들이 들이닥친 것이었죠. 대원들의 차가운 총구가 일제히 남궁철을 향했습니다. 남궁철 소장, 당신을 군수물자 횡령, 살인 미수, 그리고 국가 기밀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군 검찰관의 서슬 퍼런 명령이 떨어지자 남궁철은 갑자기 강설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어요. 설이, 아니, 강 사령관, 제발 우리 동기 아닙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최익현 의원이 시킨 일입니다. 나는 그냥 옆에서 거들기만 했을 뿐이라고요. 돈도 다 돌려주게요. 제발 영창만은 보내지 말아주세요. 강설이는 역겨움에 미간을 찌푸리며 남궁철의 손을 차갑게 쳐냈습니다. 남궁철, 당신이 계집애라고 무시하던 그 여자의 손에 당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기분이 어떤가요? 당신은 군인이 아닙니다. 그저 제복 입은 범죄자일 뿐이지요. 당신이 병사들의 밥그릇을 뺐을 때, 그들의 눈물을 외면할 때, 이미 당신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남궁철은 돼지멱다는 소리를 지르며 헌병들에 의해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그가 마시다만 비싼 양주 냄새와 비굴한 악취뿐이었죠. 작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강설이는 곧바로 최대위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최대위, 최익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포공항으로 이동 중입니다. 전용기를 띄워 스위스로 도주하려는 모양입니다. 이미 공항 외곽은 놈의 사설 경호원들이 장악했습니다. 갑시다. 몸통을 놓치면 꼬리를 자른 의미가 없으니까요. 강설이는 707 대원들과 함께 헬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어둠을 가르며 날아오르는 헬기 안에서 강설이는 창밖의 설산을 바라보았죠. 저 차가운 눈 속에 묻힐 뻔했던 수많은 진실이 이제야 뜨거운 햇살을 받으러 나오고 있었습니다. 김포공항 비즈니스 센터 활주로 최익현은 초조하게 시계를 보며 트랩을 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문을 닫으려는 순간 거대한 굉음과 함께 헬기 한 대가 전용기 앞을 가로막으며 착륙했습니다. 바로 강설이었습니다. 강설이는 헬기에서 뛰어내려 도망치려는 최익현의 앞을 막아섰죠. 최 의원님, 인사도 없이 떠나시면 섭섭하지요.
국민들께 드릴 말씀이 많으실 텐데요. 강설이, 너 미쳤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말 한마디면 네 군복은 물론 네 목숨도. 강설이는 대답 대신 최익현의 면전에 자신의 전술 태블릿을 들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방금 전 남궁철이 울부짖으며 최익현의 이름을 불렀던 자백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불체포 특권요. 그건 국민을 위해 일할 때 쓰는 거지. 나라를 팔아먹을 때 쓰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그 화려한 정치는 오늘로 끝입니다. 뒤따라온 검찰 수사관들이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죠. 강설이는 멀어지는 최익현의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짧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흘러 강원도의 설산에도 봄의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녹아내린 자리에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났고 임진강의 물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흘러갔죠. 강설의 소장은 정복을 갖춰 입고 다시 백호사단 연병장에 섰습니다. 오늘은 남궁철 사태 이후 임시로 맡았던 사단장 임무를 마치고 새로운 사단장에게 지휘권을 이양하는 날이었어요. 연병장에 도열한 수천 명의 장병들. 그들의 눈빛은 몇 달 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퀭하고 초점이 없던 눈에는 이제 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생기가 넘쳐 흘렀죠. 강설이가 사단 예산을 정상화하고 부패한 간부들을 척결하며 가장 먼저 한 일은 병사들의 식단과 방한 장비를 최고 수준으로 교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진부대 열중시어. 강설이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연병장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죠. 장병 여러분, 지난 겨울 우리는 참으로 혹독한 추위를 견뎌냈습니다. 그 추위는 날씨 때문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정의가 식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증명했습니다. 군인의 명예는 돈이나 배경이 아니라 옆에 있는 전우를 믿고 임무를 완수하는 데 있다는 것을요. 강설이는 연설 도중 잠시 말을 멈추고 병사들 하나하나를 눈에 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심어진 그 긍지만큼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여러분의 땀방울을 배신하려 한다면 당당히 맞서십시오. 여러분 뒤에는 항상 정의로운 선배들이 있을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연병장에는 땅이 울릴 정도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진! 사령관님, 감사합니다. 병사들의 연호 소리에 강설이의 눈가가 잠시 촉촉해졌어요. 강설이는 단상에서 내려와 부대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차에 오르려는 순간 한 병사가 달렸습니다. 사령관님, 잠시만요. 병사는 품속에서 따뜻한 핫팩 하나를 꺼내 강설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제 날씨가 풀렸지만 그래도 사령관님 가시는 길 따뜻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병사는 눈물을 훔치며 우렁차게 격려했습니다. 강설이는 그 작고 따뜻한 핫팩을 만지작거리며 옅은 미소를 지었죠. 강설이에게 주어진 수많은 훈장보다 이 이름 없는 병사가 건넨 핫팩이 훨씬 더 무겁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온기를 잊지 않겠습니다. 차에 올라탄 강설이는 멀어지는 백호사단의 정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최대위가 운전대를 잡으며 백미러로 강설이를 보았죠. 사령관님,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사령부로 복귀하시나요? 강설이는 창밖으로 보이는 맑은 임진강 줄기를 응시했습니다. 아니요. 잠시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 들릅시다. 바람 좀 쐬고 싶군요. 임진각 언덕, 수천 개의 색동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언덕 위에 강설이가 멈춰섰습니다. 강설이는 주머니에서 남궁철의 계급장을 꺼내 강물 속으로 던져버렸죠. 추악한 과거는 이제 강물을 타고 멀리 사라졌습니다. 강설이는 어깨에 달린 두 개의 별을 어루만졌습니다. 707 시절부터 지금까지 강설이를 지탱해온 것은 권력에 대한 욕망이 아니었죠.
누군가의 방패가 되어주고 그 방패가 결코 녹슬지 않도록 닦아내는 것. 그것이 강설이가 생각하는 군인의 삶이었습니다. 사령관님, 다음 타겟은 정하셨습니까? 최대위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강설이는 선글라스를 끼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웠죠. 국방부 내부 감사 결과가 나왔더군요. 최익현에게 줄을 댔던 놈들이 아직 몇 남아 있습니다. 방심하고 있을 때 싹을 잘라야지요. 강설이의 발걸음은 거침없었습니다. 강설이는 다시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군의 정의를 지키고 병사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강설이만의 끝나지 않는 전쟁터로 말이죠. 하늘에는 맑은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고 강설이의 뒤로 비치는 그림자는 그 어느 때보다 길고 든든해 보였습니다. 강설의 사령관의 통쾌한 참교육 사연, 시원하게 감상하셨나요? 정의가 승리하는 이 소중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께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